자, 오늘은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분의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것을 항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 2분의 3하고 x가 곱해졌죠.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이게 하나의 항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x 곱하기 a 이러면 전부 다 곱하기니까 이 전체가 한 개의 항이 되는 겁니다. 나누기도 돼요. 나누기 곱하기 x 나누기 4. 왜냐하면 나누기도 결국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항으로 보는 겁니다. 괄호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전체를 하나의 항으로 봅니다. 이거는 더하기지만 괄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 전체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니까 요거는 한 개의 항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요런 것이 항이다. 항은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것을 한 개의 항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항이 몇 개냐니까 한 개. 이거는 빼기니까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지금 2분의 3 곱하기 x 곱하기로만 된 얘가 하나의 항이고 3 곱하기 y라고 한 얘가 하나의 항이고 2가 하나의 항이죠. 여기는 빼기, 여기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빼기 이러면 벌써 이제 항이 끝난 게 여기 하나의 항이 끝났고 얘가 하나의 항이고 얘가 하나의 항이다. 그럼 이제 3 더하기 4x 하면 얘가 하나의 항이고 얘가 하나의 항이다. 그래서 더하기가 나오면 안 된다. 그죠?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항이다. 그래서 지금 항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때 봅시다. 이거는 항이 한 개니까 이런 항을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항이 한 개밖에 없다. 그런데 항이 하나 있고 또 항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항 두 개를 더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항이 두 개니까 이거를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여기 한자로 많을 다자, 한 개보다 많다. 다항식. 지금은 항이 하나, 둘, 세 개니까 다항식이죠. 이 식은 다항식에 속한다. 단항식은 항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이다. 항은 설명했다, 그죠? 얘가 하나의 항이고 얘가 하나의 항. 항이 그러면 지금 뭐가 되냐면 얘가 하나의 항이고 부호도 따라갑니다. 얘가 하나의 항이고 얘가 하나의 항이다. 상수항은 뭐냐? 항 중에서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 요 2가 상수인 항이죠. 그리고 이 숫자 2를 상수라고 해요. 숫자 2를. 우리가 4x 플러스 3 했을 때 이 숫자 3을 상수라고 부르고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이 한 개, 두 개인데 숫자로만 되어 있는 이 항을 상수항이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기 하나의 항이고 숫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상수항이다. 이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고 그때의 이 숫자를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미지수 x, 이런 x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를 개수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면 x의 개수라고 부르죠. x 앞에 붙어 있는 어떤 숫자, x의 개수. 그럼 x의 개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3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a 곱하기 x 이러면 개수가 a가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수가 뭔지를 설명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해봅시다. 그러면 y의 개수는 마이너스 4, x의 개수는 마이너스 5, xy의 개수는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의 개수냐, x의 개수냐, y의 개수냐, xy의 개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차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이렇게 있을 때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x가 주인공인데 x에 대한 x가 한 개 있죠. 여기 1. 그래서 이걸 1차식이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x에 대한 차수가 둘 중에서 얘가 차수가 더 높죠. 얘는 x가 두 번 곱해진 거잖아요. 그죠? 이때 요 작게 곱해진 1 말고 제일 많이 곱해진 얘를 주인공으로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말합니다. x에 대한 2차식.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x에 대한 3차식이다. 그래서 차수를 말할 때는 가장 높은 차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y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러면 y에 대한 2차식이죠. 이렇게 하면 y에 대한 1차식이죠. y의 개수는 마이너스이고 항은 한 개, 두 개고 따라서 다항식이고 상수항은 플러스 1이 상수항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차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차수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것은 x 곱하기 y 더하기 3 이랬을 때는 x도 1차고 y도 1차인데 이게 두 개가 곱해졌을 때는 이것을 2차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식입니다. 자, 요거 주의합시다. 요거는 2차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차 1차 합하면 3이죠. 그래서 이거는 3차식이 되는 겁니다. 조금 심화적인 내용입니다. 자,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설명을 대충 했고요. 이번에는 곱수 1차식과 이제 곱셈 나눗셈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3분의 1 곱하기 9a-12 자, 그러면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항입니다. 그죠? 괄호는 하나로 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와 뭐 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지금 이 전체는 하나의 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곱셈을 해볼게요. 분배 법칙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분배해서 곱합니다. 3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배해서 이렇게 곱하면 이 부호가 따라가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3분의 9 곱하기 a니까 약분해서 3a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3a 약분하면 4.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계산하여라 또는 계산하여 간단히 하여라 하면 이렇게 적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곱셈을 하고 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거 이렇게 마이너스 2, 3x 빼기 4. 그러면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했죠. 그래서 부호를 먼저 결정한다.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x니까 6x. 숫자는 2 곱하기 3 결과를 알고 있죠. 6.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마뿔 플러스가 되고 8 되겠습니다. 지금 x를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을 못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인 걸 안다고 하면 계산을 계속 할 수 있겠죠. x가 마이너스이니까. 그러면 마마뿔이니까 6이 12, 계산하면 20이 답이죠. 그렇지만 지금 x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x를 모를 때는. 이게 그냥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거랑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거랑 결국 똑같은 거예요. 뒤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똑같다. 그러니까 분배법칙으로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곱해서 4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2분의 3y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한번 해보면, 나누기는 곱하기로 꽂히면 되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16 곱하기 x 곱하기 8분의 1이고 약분이 되죠. 그래서 2x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곱할 때는 자리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곱해도 되고요. 그죠? 자리를 바꾸서. 그러니까 곱하는 순수 상관없이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는 순수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16하고 8을 먼저 곱하고 2하고 x를 곱하면 2x죠. 곱하기가 생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수. 자, 이 계산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실수로 틀리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해야 됩니까? 통분해야 되죠. 2와 3의 최소 공배수 6이고요. 여기는 3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 3을 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3x 플러스 1이 한 팀이니까 괄호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 곱하기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2가 곱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체가 한 팀이니까 목숨 걸고 괄호를 쳐야 돼요. 괄호를 안 치면 계산에서 틀려버려요. 서술형일 때도 반드시 괄호를 쳐야 되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습관이 지금 선생님이 푸는 것처럼 이렇게 푸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괄호 딱 치는 거. 여기서 이제 괄호 안 치고 덤벙덤벙 하다가 부호가 틀려서 틀리는 거예요. 자, 위에 계산해 볼게요. 분배법칙이죠. 3, 3은 9x 플러스 3, 2는 4x 플러스 8. 자, 동류항이죠. 자, 동류항이라는 건 뭐냐면 동류항끼리는 이제 우리 계산이 된다, 그죠? 동류항 계산하는 거 이거를 설명을 아직 안 했구나. 잘 모를 수 있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지금 보면 문자가 x고 차수가 1 똑같잖아요. 그러면 3x, 4x 했을 때 이거와 이거는 문자도 xx로 똑같고 문자의 차수도 똑같죠. 다만 앞에 붙어있는 개수, 숫자만 다르죠. 이럴 때 이 두 개는 종족이 같다, 종류가 같다,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동류항. 이럴 때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3x 더하기 4x 하면 3 더하기 4 곱하기 x 해서 7x라고 할 수 있다. 3x는 뭐예요? 우리 곱하기의 뜻이 뭐였죠? x 곱하기 3이라는 것은 x를 3번 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뜻이고 얘는 이런 뜻이죠. 4번 더했다. 그러면 7번 더한 거 맞죠? 7x. 그래서 종류가 같잖아요. 둘 다 똑같은 x니까 덧셈 뺄셈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계산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4x 빼기 2x 하면 4 빼기 2x가 된다. 무슨 뜻이냐? x가 4번 더해진 거고 x가 2번 빼진 거죠. 그래서 쌤쌤이 되고 2개가 남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동류항을 계산을 할 때 여기는 숫자가 4인 걸 아는데
여기는 숫자를 모른다 이거죠. A라는 거는 이제 안 가르쳐 준 것도 숫자를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요. 왜냐면 얘를 모르니까. 얘가 1이면 5인데 뭐 모르니까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은 동료항이니까 계산을 하면 5x가 되고 3하고 8을 더하면 11이 되어서 이게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산을 의외로 실수를 참 많이 한다.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 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괄호를 쳐서 이 마이너스가 여기와 여기 두 군데 다 영향을 미칩니다. 부호를 바꾸어 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식과 수역, 곱셈, 나눗셈 개념 설명은 다 했고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길게 찍지 않겠습니다.